저는 사연이 긴데 처음에는 비평준학 고등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정시 성적으로도 의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지만 그때의 꿈을 쫓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 1년간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의대를 목표로 1년 더 공부해서 한 번 더 수능을 치기로 하였고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은 언제나 있었지만 저를 제어해 줄 환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휴대전화,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환경이 강제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숙학원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 저의 수준에 맞는 학원을 선택했는데 많은 선택지가 있진 않았지만 입시 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을 해보고 주변 지인들의 평가나 그런 선생님과 그런 입시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남 화이트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최대한 열심히 듣고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공부나 멘탈 전반적인 것에 대해 친구들과 선생님과 얘기해보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 기숙학원 종합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강남 화이트 의대관이 이름에서 주는 신뢰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조 선생님을 뽑고 싶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반 분위기나 학습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켜보시고 그것이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주셔서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을 보태지 않고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날 생활 관련으로는 자유시간이 있었던 것이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면서 지루한 일상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 관련해서는 12시부터 1시 반까지 하는 학원에서 심야 자습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밤잠이 없었고 밀린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슬럼프가 있었는데요. 슬럼프 시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기숙학원을 예로 들면 시스템에 익숙해지거나 친구들과 친해져서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데 빼앗기거나 오히려 6급형을 치고 성적이 잘 나와서 안심할 때도 슬럼프는 옵니다. 웬만하면 휴가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이 기숙학원의 시스템이지만 머릿속이 정말 번아웃이 되었다면 쉬는 것이 사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슬럼프라는 핑계로 자주 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기부여를 다시 얻기 위해 저는 잠시 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쉴 때는 정말 후회 없게 놀고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슬럼프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차가 가장 심한 것이 슬럼프이므로 꼰대 같은 말일 수는 있지만 슬럼프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혹은 삼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그것을 알고 이 기회를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능을 망쳤기에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재수는 친구, 가족 등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뚜렷한 목표의식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재수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와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와 싸우고 대화하면서 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 목표의식은 자신보다 수능을 잘 친 친구든 주변의 시선이든 어떤 동기부여라도 좋습니다. 특히 부평 쉬고 나서 아니면 여름에 풀리거나 방황할 때 자신이 처음 다졌던 각오를 되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틈틈이 자신의 생각이나 각오를 적어 놓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를 17, 18 수능은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야말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점수가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과목입니다. 저의 원칙은 생각하며 읽기, 답의 근거 찾기였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 100점을 못 맞을 것도 없습니다.
국어는 기출로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마다를 삶에도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렴풋하게 시작하더라도 수능 기출을 풀고 분석을 하다 보면 길이 분명 보이게 됩니다. 저는 3개년 정도 기출 분석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나중에는 선지 하나부터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방식, 문제 유형, 빈출 용어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또 국어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화작문과 문학을 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작문과 문학을 저는 쉬운 비문학의 영역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점수와 시간을 세이브하지 못한다면 승산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화작문, 문학, 비문학 푸는 시간을 세세하게 체크했으며 조금은 타이트하게 연습했습니다. EBS 공부법에 대해서는 저는 EBS를 사실 문학, 비문학, 화작문 모두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국어 실력이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일 수 있는 연계 공부지만 분명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를 저는 모두 구매해서 풀었고 이런 연습이 실전 연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 또 당황스러움 그 자체를 연습하고 완벽을 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 싶네요. 네. 수학을 집중적으로 말해보자면 사실 현역과 재수 때 저는 수학을 2번 다 망쳤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전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만으로 인한 연습 부족과 수능 수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기에 현역과 재수 때는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무조건 빠르게 풀자, 기출보다는 사설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자, 또는 21, 29, 30을 반드시 풀자는 생각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2번 정도 쳐보면서 그 후 수능의 경향도 바뀌고 제가 발전하는 만큼 수능도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수학은 22, 29, 30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나머지 27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념 공부와 기출 문제 분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것은 풀이 과정을 빠르게 적는다고 빠르게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문제를 정확히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연습한 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인강으로 기백, 미적, 확통의 개념을 모두 들었으며 그 후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에게 많은 비중을 두진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방심하며 많은 양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하지만 뒤통수 맞기 정말 쉬운 과목이기에 최소한의 투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EBS 연계를 학원 교재나 EBS 책을 통해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꼭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탐구 과목은 현역 때 화원 생투를 했습니다. 물론 1등급을 맞았지만 시간 압박이 심한 과목이기에 물론 지원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탐구는 사실 재수생 이상부터가 무조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원은 또한 시간 압박 또한 적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개념은 학원에서 주는 이투스 프리패스 인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백이범 선생님, 오지훈 선생님의 개념 강의와 제가 직접 사는 교과서 정독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리는 개념이 한정되어 있고 지엽이 광범위하지 않기에 개념을 한번 돌린 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념서와 교과서를 이용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보충했습니다. 교과서를 사지 않는 학생이 많은데요. 저는 꼭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지구과학은 오지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타면서 개념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지엽 자체가 점수를 결정하고 고난도가 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개념서, 인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구했는데요. 입소문을 탄 여러 문제들과 여러 인강 강사의 문제들을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서 풀었습니다. 기출은 정말 10번 이상 풀어보았고 분석도 나름 완벽히 하며 항상 저의 분석 노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실 저는 삼수생이기에
학생부 종합은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내신이 1.3 후반대로 잡혔기에 지구국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렸습니다. 재수생부터는 무조건 수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의대 수시 전형의 최저가 굉장히 어렵게 많은 시간을 수시에 할애한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네. 논술은 항상 일주일에 수업 시간 제외 2시간 정도는 꼭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의대 최저는 자신이 있어서 한 달 전까지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 있는 논술 시험에 성실히 응시하였고, 실전 감각에 대한 피드백도 스스로 했습니다. 네, 학원에서 진행하는 메디컬 논술반 수업도 듣고 과학 논술도 꾸준히 들었는데요. 저는 이 하이퍼 메디컬 논술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의대 논술이 꼭 붙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1학기는 분명 저번에 쳤던 수능 시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 수능 시험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를 측정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양이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양의 공부가 나중에 성적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일단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다짐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또 언제든지 수능을 칠 자신이 있도록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각 과목마다 일단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어떻게 공부해야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1학기 때 비교적 시간이 넉넉할 때 개념 인강을 빠르게 들었고 논술 공부를 병행하여 했습니다. 저는 학원 시스템에 적응하자마자 심야 자습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밤잠이 없는 저로서는 밀린 공부를 하며 시간을 벌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는 사실 동기부여도 많이 사라지고 사성이 적기 쉬운 시기입니다. 또한 여러 유혹에도 빠지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다던가, 인강실에서 매번 딴짓을 한다던가, 이성에 눈을 뜬다던가, 재수학원 친구들과 노는데 마음이 뺏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9월의 기출을 바탕으로 준비한 공부 하루하루치가 쌓여서 수능 점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겸손하게 임했습니다. 3학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어는 특히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에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분별해가며 풀어야 합니다. 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과목별 학습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기출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능이 곧 기출이기에 기출을 분석하고 수능을 예상하고 수능 당일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조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전날까지 늘 하던 대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믿고 겸손하게 준비했습니다.